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소희 강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몇 분 여기 좀 심어두었습니다. 아, 저를 이제 온라인에서 저를 주로 많이 뵈신 분들이 블로그라든지 제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생기는 게 좀 약간 제가 이제 좀 불려시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상 만나면 성격이 거의 선모습 같아가지고 많이들 놀래시더라고요. 놀래지 마시고요. 오소희 강사라고 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박형근 강사님만 고교 조퇴 배달부가 아니라 저는 물론 대학까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대까지 저는 실패자였거든요. 저는 이제 자랑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은 자격증 수료증이 82개인데 사실 그렇게 배웠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못 배워서 강사인데 대학원 전공도 없고 교육학도 배우지 못했고 이랬던 어떤 시선을 저는 28살 때부터 강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11년, 1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선과 싸우기 위해서 저는 선택했던 게 집이 힘들어서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거는 엄두에 두지 못했었고 저는 이제 제 머리를 알기 때문에 대학원은 논문은 이런 건 이제 엄두에 두지 못했고 박형 강사님이랑 그래서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가자. 솔직히 너도 나도 다 대학원 나와서 강사하는데 우리는 좀 컨셉이 달라도 되지 않을까 해서 못 배운 걸로 가자. 못 배웠는데 나도 했으니 니네도 해라. 이 컨셉이 딱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잘난 분들이 책을 쓰면 이분은 대단해서 책을 쓴 거. 근데 없던 애들이 책을 쓰면 대단한 거. 요즘 시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저희는 열심히 좀 살아왔고요. 물론 이제 그 산후우울증 여기 제가 작성을 했잖아요. 박사장님이래. 박코치님은 때려줘서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산후우울증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도 이제 많이 땄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 올라갔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2012년 때까지는 강사계에서 나름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사들한테도 엄청 배신을 좀 당했고요. 기업 강의를 하면서 상처도 많이 당했고요. 그러던 나중에 이제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제 뒤통수를 확 때리면서 자만했던 저를 되게 많이 낮추게 됐어요. 근데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종교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즘 김장철이죠? 저를 김장을 담그듯이 절이는 모습을 제가 이제 직접 느끼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내 모습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딱 이때 담금질을 당했구나. 그리고 저희는 사실 박형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느낌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장점이기 때문에 경험해라. 경험하고 너의 어떤 그런 아팠던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약간 그런 사명이 저한테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돈 주면 가는 강사였어요. 예,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기업 강의를 사실 안 하거든요. 기업 강의는 거의 접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빛이 좀 다른 거를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저를 필요로 하는 엄마들, 사실 엄마들이 이제 아이 키우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엄마들한테 강의하는 게 전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 엄마들을 위해 책을 쓰자라고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쩜 이렇게 대강비에 똑 떨어지게 추천을 하세요. 놀랬어요. 진짜 마이너스는 안 됐어요. 근데 세상에 어쩌면 10,000원도 안 남나요? 제 주차비 남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좀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딱 뭐 20 몇 분, 30분이 되더라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 추운 겨울날 그게 너무 좋다.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강사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왕따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맵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거 소개만 해드리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은 1시간에 박형근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대포함 같은 거를 쭉 뻥 터트리는 거를 제가 이미지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돈이 막 퍼져 나오고 있죠. 돈이 나오는데 뭘로 나와요? 막 달러로도 나오고 원화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국어로 강의할 거예요. 한국 시장 뜰 거예요. 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거 어떤 분이죠? 아까도 이제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저 그림을 못 그려요. 이제 1월달에 온라인 강의 듣겠다고 이제 신청하신다고 하면서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말씀하시는데, 저도 못 그려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면 따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만 팁을 드리는 건데, 오늘만 그냥 특별히
많이 안 오셨으니까 저희 목표치의 반밖에 안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요 뭘 그리고 싶은 어떤 거 사물이 있으면 일러스트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서 검색해요. 돈 일러스트, 그쵸? 기타 일러스트. 그래서 일러스트라고 붙여서 따라 그려요. 그래서 저도 이거 따라 그린 겁니다.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그림이 있어요. 심지어 그 그림보다 못 그렸어요. 네, 제가 그 메일마인드맵 책을 지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45개의 중앙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다 따라 그렸어요. 근데 저작권에 인배가 안 된대요, 따라 그린 거. 왜? 똑같이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작권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박형근 강사님이 아까 목차 작성해 주셨죠. 그래서 그 목차대로 사실 저는 가지를 친 거예요. 박형근, 책, 3P 바인더, 에버노트, 자기관리. 그리고 저는 강의를 들을 때 딱 하나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도. 뭐냐면 강의를 듣고 하나는 나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박형근 강사 강의를 들었는데, 오소희 강사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똑같이 따라하겠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거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책을 읽는데 열심히 읽긴 읽었어요. 그래서 2019년 책을 50권을 읽었네? 뿌듯해. 근데 나는 안 바뀌어. 그쵸? 저는 한 번의 강의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내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그걸 발견해내는 거에 포커싱을 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도 적긴 적어요. 근데 마지막에 뭘 적어요? 나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위에? 오즈모 포켓. 요게 오즈모 포켓이에요, 지금. 아까 오자마자 여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써요? 오즈모 포켓 알아보자. 58만원. 작성한 거고요. 감사. 그쵸? 그리고 지식의 유통, 지속성과 독서 모임. 아까 12달. 그래서 10만원 먼저 받고 1000만원 벌었고 오케이 2020년에 나 1월달에 1000만원.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화이팅! 그다음에 이제 박성근 강사님 책에 대한 부분 3P 바인더, 에버노트, 자기관리. 제가 단어로만 작성을 했죠. 마인드맵은 단어만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줄이 쓴 것보다 이상하게 되게 간추려져 있는데 알차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인드맵을 쓸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했어? 잘 정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박형근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다 가져가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그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내가 꽂히는 단어들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문장으로 적는 습관이 있죠. 근데 문장은 절대로 머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읽기만 해요. 읽는 것은 뇌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읽었죠?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던가요? 분명히 경험하셨죠? 안 들어가요, 문장을 읽는 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만 간단하게 내 머릿속에 입력을 한다면 그것은 문장보다 기억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좌뇌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좌뇌가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억을 한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기획을 한다거나. 기획력 되게 좋으시잖아요, 박형근 강사님은. 근데 저는 그런 머리 사실 없었어요. 저는 창의적인 거, 아이디어 그냥 갑자기 풀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좌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강의를 기획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올해 1년 동안 잘한 것 하나 꼽으라고 하면 맵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강의 12분의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거기 이제 박형근 강사님도 포함이 됐었고 그걸 해갖고 지금 한 550만 원 정도 모였거든요. 전액 기부를 보육원을 후원을 해요. 그거 하나 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획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혹시 내가 제안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계획적인 머리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10년 동안 마인드맵 해서예요. 전 원래 그렇게 뭔가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가 좋을지도 모르고 썼더니 마인드맵이라는 필기 방법을 가지고 저는 좌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그림은 그릴 줄 알겠는데 가지가 안 쳐져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훈련의 양에 비례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제가 해왔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1시간의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인드맵은 제가 늘 블로그에도 많이 올리고요. 저도 마지막에 단톡방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 오시면 제가 자주자주 올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이 보시고 마인드맵이 발전하기 위한 가장 쉽고도 가장 성실할 수 있는 훈련을 알려드리자면 제 매일 마인드맵 책에 있는 그 마인드맵을 따라 그리시는 게 좋고요. 또는 구글 사이트에서 마인드맵을 검색하시고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쓴 마인드맵이 있죠. 그거 똑같이 따라 베끼세요. 내용까지도 베끼세요. 그럼 내가 베끼는 과정 안에서 그 문장의 어떤 키워드의 그런 흐름들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것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내일 시각화의 습관 성장하는 물이라고 지어봤고요. 마인드맵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박형구 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도구를 갖고 전 성장을 했거든요. 첫 번째 마인드맵이고요. 두 번째 바인더였어요. 저는 오늘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박형구 교사님처럼 저도 바인더와 이런 것들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인더를 배우러 간 곳에서 저는 마인드맵이라는 게 꽂혔는데 박형구 교사님 책에 꽂혔죠? 그렇죠? 저는 뭐에 꽂혔어요? 마인드맵에 꽂힌 거예요. 뭐 하나에 꽂히면 애들이 돌아요. 뭐 하나에 미쳐요. 근데 그 미치는 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성장한다라는 걸 저희는 조금 공통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에 꽂혔던 여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과 수료증을 82개를 딴 사람입니다. 이게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이 중에서 과연 사용하는 자격증 몇 개일까요?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박형 강사님처럼 마찬가지로 경험으로서 저는요 좀 터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잘하는 걸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겠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나가서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 본 거예요. 몸으로 익혀봤어요 저는. 왜냐면 머리가 안 좋거든요.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가서 제가 만지고 해보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출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느낄 때까지 저는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성실함으로는 이 82개 자격증과 수료증이 전 자랑이고요. 또 바꿔 생각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자격증을 따는 취득하는 이 숫자로 본인의 어떤 삶을 성장한다 성공한다라고 좌지우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을 10권 읽었다, 100권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권의 책을 곱씹으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권의 책을 내가 내 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마인드맵 책을 내고서는 충격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 책을 다 찢은 거예요. 찢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잘라진 걸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을요, 여기를 다 재단을 이렇게 자르셨어요, 칼로. 그 다음에 이거를 구멍을 뚫어서 바인더에 넣으신 거예요. 박형구 강사님 같은 바인더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장에 뭐가 써있냐면 나의 장점에 대한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한 거 2페이지 넘기고 본인이 장점 마인드맵 쓴 걸 거기다 끼워 넣으셨어요. 제 나의 단점을 쓴 게 두 번째거든요. 본인의 나의 단점을 마인드맵을 써서 끼워 넣으셨어요. 그러더니 최종 바인더를 저한테 딱 사진 찍어 이렇게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서 이 책은 이제 제 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과연 내가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 자격증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자격증 숫자가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죠? 부끄러워요. 그만큼 내가 너무나도 못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의 성실성이기도 하겠죠. 저는 여기 보시면 저희 집 거실이에요. 저는 산후우울증일 때 왜 내가 우울할까를 마인드맵으로 썼어요. 내가 왜 우울할까? 짜증나!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짜증나는 감정 안에 도대체 뭐 때문에 짜증날까를 전 마인드맵으로 썼어요. 그게 저한테는 메모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냥 짜증나라고 메모하는 게 아니라 그 짜증 안에 뭐가 있을까를 썼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코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감정을 쓰게 했어요. 근데 감정의 형용사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형용사를 프린트를 했어요. 이 많은 감정의 형용사 중에 오늘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5가지의 내 감정을 뽑아내봐. 그거로 마인드맵을 써보자. 만약에 짜증나가 아니라 우울해가 써있으면 왜 우울한지 써보자. 서운해 라고 썼다면 왜 서운한지를 써보자. 이렇게 뭔가를 파헤치는 거를 제가 감정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코칭이 나올 때까지는 제 경험이 일단 있었겠죠. 그게 바로 제 산후우울증 때였고 내가 왜 짜증나는지를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입이 풀려야
마음도 풀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산후우울증이라는 걸 이유만으로, 그리고 전 연년생 아이를 키웠거든요. 연년생 아이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강의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삶이?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강의를 하자. 근데 이미 제 체력도 바닥. 저를 불러주는 기업도 없어요. 어떻게 강의를 해? 할 수 없잖아. 상황에서 저는 상황을 만드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 카페에다 글을 썼어요. 저 감사해요. 짱짱이 어묵이라는 닉네임이었거든요. 저 짱짱이 어묵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직업이 강사예요. 강의를 하고 싶은데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엄마들에게 제가 원래 했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 오실래요? 글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뭐 한 3명이 오기도 하고 5명이 오기도 하고 오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엔요 알람을, 제 짱짱이 어묵 이름에 알람을 맞춰놓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선착순 20명까지만, 왜냐면 저희 집 거실이 한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20명까지만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알람을 걸어놓고 막 50명, 60명 댓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와중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무슨 소문? 저 집은 신천지다. 저 집은 다단계다. 그래서 사람을 모은다. 라는 어떤 그런 헛소문이 있었는데 저 그냥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걸 즐기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소문을 듣고 다단계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엄마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의를 열심히 해주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강사님 근데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원하길래 이렇게 집에서 강의를 하고 빵도 주는 거예요? 물어보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책 내고 싶어요. 책 쓰고 싶어요. 책 쓰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강의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 그거 뭐 한 거예요? 쓴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써보자. 그래서 엄마들이요. 그럼 우리가 뭐 도와주면 돼요? 후기 써주세요. 어디다가요? 카페에다 써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써주셔도 돼요. 그 후기가 쌓여서 저는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책을 썼어요. 그게 2017년에 나온 이 책이고 저는 그때 산후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엄마들을 도와줘야겠다. 엄마들이 아이 육아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단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이 땅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엄마만 그래요? 사실 육아에 휩싸인 아빠도 그래요. 저희 신랑이 몇 달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나 요즘에 무기력해. 그게 사실은 육아 우울증의 시초거든요. 전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신랑을 구출해야겠다. 제가 여행을 그래서 아니 어쩜 이렇게 나랑 딱 맞게 또 여행을 가요? 조정하신 됐죠? 저도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요. 가족여행. 지옥훈련이죠 저한테. 5살, 6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보자. 심지어 작년에 저희 부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 혼자 따로 베트남 여행, 저 따로 태국 여행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던데요? 저는 무서울 줄 알았어요. 제가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가 다 해줘. 난 박형근 코치님이 영어 배우자 그러면 안 배울 거야. 난 구글 번역기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안 배워. 뭐 목적이나 이런 게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물론 저는 마인드맵을 알리는 사람인 건 맞지만 마인드맵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내가 뭔가를 발견해내는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도구들로 발견해내는 거, 내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강사님과 강주지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메모 얘기하신다고 하고 본인의 이야기 하신다고 하길래 그럼 나도 똑같이 오케이 나도 콜 이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죠. 이게 제가 30살 때 썼던 제 목표예요. 박코치님도 목표가 있었죠? 저도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이런 사이에요. 물 같이 마시는 물론 여기서 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없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어떻게 꿈을 이뤄나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박경원 코치님은 아세요? 이 양복을 오늘은 양복을 안 입으셨어요? 소매에 나는 될 때까지 한다라고 작성이 돼 있잖아요. 저도 계속 보면서 쓰거든요.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했잖아요. 그래서 쓰긴 쓰는데 저는 조금 더 나눠서 써요. 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월 800 이상을 벌겠다라고 제가 작성을 했죠. 자, 월 800 이상을 벌고 40대에는 얼마를 벌겠다? 시간당 300. 저는 박 강사님보다 조금 소심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강사님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 월 1000 벌 거야 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썼을 때 거의 9년 전
9년 전. 그때 당시엔 20대 강사가 없었을 때예요. 20대 강사가 없어서 저는 강원도 교육청까지 갔다가 어머 너 이렇게 어렸니? 그럼 그냥 집에 가. 또 강의료 참여도 못 받고 집에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었던 저기 때문에 전 이렇게 썼을 때 강사들이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 어머 쟤 미쳤나 봐. 시간당 300만 원을 받겠대.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을 하고 300만 원을 받겠대. 이 얘기가요 제 귀에 들렸어요. 그 얘기를 할 거면 거기 앉아있지 말든지. 근데 꼭 와서 듣고 녹음해가고 막 사진 찍어가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닮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닮고 싶었던 분이 김미경 강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교육 하는 곳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시간당 6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지금은 뭐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워낙 더 유명해지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난 그러면 그분의 반만 가자. 딱 반만 가자. 그분보다 학벌도 좋지 않고 강의 경력도 짧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10년 내 목표를 짰어요. 언제? 40대에 시간당 300이 되기로. 자, 저는 내년에 40이에요. 올해 제가 39이거든요.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있으면 10년을 했어요. 자, 이때 300만 원을 벌겠다. 저는 처음에 28살 때 강의할 때 시간당 3만 원짜리 강사였어요. 3시간에 강의하면 얼마예요? 9만 원. 3시간에 9만 원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 강의가 한 달에 한 번. 전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한 달에 9만 원을 벌었던 강사인 거예요. 엄마한테도 욕먹고 아빠한테도 욕먹고 욕을 먹고 살았어요. 한 시간에 3만 원이었던 강사가 10년 뒤에 300만 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전 뭐 했다고요?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300을 뭘로 나눴을까요? 10으로. 그렇죠. 10년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10년으로 나눠서 그럼 2011년 목표는 나는 30만 원을 받는 게 목표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인드맵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만나서 인맥을 쌓아야 되지? 나는 뭘 배워야 되지? 뭘 배워야 되지?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홍보해야 되지? 어디 가서 또 뭘 해야 돼?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홍보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는 강사님들이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배우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블로그를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자. 블로그를 하고 홍보로 이때 무료 강의를 하자. 이때 제가 무료 강의를 엄청 했어요. 네. 제가 진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30명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왜? 무료니까. 무료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강의가 없었잖아요. 3만 원짜리 하루에 3시간? 그게 한 달에 한 번 있었잖아요. 나머지 29일은 다 교대역에서 강의를 하거나 듣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주변 강사들한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오소희는 교대 귀신. 교대 가면 만날 수 있는 애. 왜냐면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잖아요. 결혼하니까 제한이 많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많이 다니세요. 결혼했지 참. 애기 낳기 전에. 애기가 딱 생기고 나니까 제한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 교대 귀신이었어요. 교대 귀신이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까? 뭘 배울까? 이때 많이 배웠겠죠. 이때 많이 배웠고 인맥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맥을 짜는 것도 전 전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 멘토 교수님이 김영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강의를 언제 하는지도 쫙 써놔요. 그리고 전략도 있어요. 그때 당시엔 제가 강사 명함이 없었어요. 강사 명함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서비스 강의 하시는 분들이 다 뭐 본인의 사명 한 줄, 이름, 전화번호 쓰는 게 다였어요. 명함 싼 가격에. 근데 그때 당시에 얼굴을 집어넣어서 명함을 만드는 강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저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5번은 봐야 기억을 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나? 검사까지 하려고 할 정도로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억을 못하지만 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얼굴에다가 명함에다 얼굴을 박아야겠다. 그래서 아까 왜 강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배달을 하면서도 강사 명함을 찍었다 했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것처럼 사업자도 없으면서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로고는 심지어 내가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명함을 찍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전략이 뭐가 있었냐면 무조건 첫 번째 줄에 앉는다. 그랬더니요.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같은 얼굴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강사님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나는 강의가 지난번 강의 이번 강의 똑같은데 또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신데 자꾸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저는 강사가 꿈입니다. 저는 저희 집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 서울지방경찰청이었나? 한 강사가 이렇게 펑크가 난 거예요. 거기 저를 꽂아주셨거든요. 솔직히 김환 교수님이 10년 동안 저랑 알고 지내는 동안 강의를 꽂아주신 거는 손가락 5개 안에 꼽아요. 별로 없다는 얘기야.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어. 5번도 안 돼. 근데 처음에 꽂아주셨던 그 몇 군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경찰청에서 강의를 했지? 얘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한국강사연맹에서 강의를,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강의로가 확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우리 일명 성과힘의 책에 마인드맵으로 1년 안에 몸값이, 그러니까 강사 몸값이죠. 5배가 뛰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가 한 면에 이제 제 마인드맵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이럴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너 1년 뒤에 30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15만 원 받았어? 이게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했어요? 할 수 있는 제 행동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갈까?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바인더가 있겠죠? 저기에다가요, 강경 대표님 만날 땐 강경 대표님 기사 스크랩, 송수영 대표님 만날 땐 송수영 대표님 스크랩, 그리고 이제 김현 교수님 만나러 갈 때 그 두 분 거 빼! 김현 교수님 스크랩! 제 멘토세요. 그분들은 다 지금 제가 멘토가 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 멘토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예뻐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몰랐는데 강경 대표님이 프로 과정할 때 오소희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감사하죠. 왜? 그분은 제가 그분만 멘토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어느 날 들었어요. 김현 교수님이 강의할 때 제 얘기를 이렇게 한대요. 그분도 제가 멘토가 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였어요?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뭘로 기억한 거예요? 마인드맵이라는 걸 짰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각화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쓰셔야 돼요. 근데 문장으로 쓰면 뇌에 각인이 되나요? 아니요. 키워드로 쓰셔야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키워드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누셔야 돼요. 나눠서 내가 도대체 그래서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실행력이에요. 저는 실행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되게 부지런한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게을러요.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실행력이 되게 대단한 강사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냐면 목표가 있고 나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해야 성과가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전 그렇게 갔던 것 뿐인데 그 패턴들이 저에게 습관으로 나뉘어지면서 배워지면서 저는 실행력이 강한 강사로 많은 분들께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습관의 힘이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이제 시간 관리를 배우는 곳에 가서 보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20대, 그러면 10년의 너의 목표는 뭐야? 혹시 30대이신 분들 30대의 목표가 뭐세요? 40대이신 분들은 40대의 목표가 뭐세요? 10년 주기로 본인의 삶의 키워드를 혹시 정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그때 정했어요. 28살에. 뭐였냐면 20대 때는 실패의 경험을 쌓자. 제가 저희 집이 자꾸 가난하다는 얘기를 강의 때 많이 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걱정하실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IMF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빠가 50대 초반에 실패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짐했었어요. 나는 50대 실패하지 말자. 나는 그냥 어차피 실패할 거면 20대에 실패하자. 저는 20대 10년 내내 키워드가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20대의 목표 자체가 실패였기 때문에요. 저는 그때 조금 뭔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당연히 경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패가 내 계획이었으니까. 그리고 30대가 됐어요. 이때 뭐 했냐면요. 도전이었어요. 저 아직 성과 안 이뤘어요. 근데 전 도전이었어요. 박경근 선생님 만나서 그때 일어서는 거 도전한 거예요. 그때도 약 먹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도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손잡아 주겠다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손잡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책도 써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도전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도전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체들이. 전 지금도 도전해요. 아직 39이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40대 때 제 목표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죠? 저는 이제 성장 시작이에요. 저는 성장 시작이에요.
왜 40대가 성장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IMF로 무너진 저희 집에 아빠보다 10살 어린 우리 엄마가 그때부터 뭔가 기회가 오면 닥치면서 다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저희 엄마가요, 박형근 강사님이랑 좀 비슷해요. 뭐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엄마가 요만큼 조금 더 이뻐요. 살이 쪄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도전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엄마가 보험하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객 관리를 잘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어요. 나랑 같이 일할래요? 보험하시던 거 하세요. 근데 나랑 같이 일할래요? 너무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보석 세공과 감정을 2년 동안 학원비를 대주겠대요. 하시겠어요? 40대 중반에 누군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희 엄마는 살아야 됐어요. 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거 녹음하는 거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지금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귀국하셔서 전화 왔어요. 언제 귀국하고 출국하는지 얘기를 안 해 우리한테. 근데 태국 돌아다니시고요, 미얀마, 스리랑카, 러시아까지 돌아다니세요. 우리 엄마 영어 배운 적 없어요. 태국어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익히셔서 지금은 말을 잘하세요. 태국에 가서 여러분들 막 태국 가서 이것저것 여행하시면서 뭐 사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다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요. 말로 막 단어만 막 툭툭 내뱉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40대부터가 성장하는 시기구나. 그게 몸소 체험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냐면 특히 엄마들, 특히 경력단절이었던 엄마들, 그리고 육아로 인해 무기력증에 걸린 아빠들까지. 그러니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는 제 강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도 사실은 그 연령대에 많이 조금 맞게끔 쓰고 있고, 저도 내년에 박형근 선생님이 자극을 했어 나를. 책이 이렇게 떡하니 나와버려갖고 쓴다고 좀 입질 좀 주지 같이 쓰게. 갑자기 떡하니 나와서 저거 자극이 된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저도 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저도 40대 때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예요. 성장할 거고 같이 성장할 사람들 제가 콕콕 찍을 거예요. 그게 제 삶이 그렇게 돼야 우리 엄마가 그랬던 모습을 제가 보고 성장한 것처럼 누가 그렇게 성장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느껴오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애기들이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해요. 무기력증으로 이렇게 어깨가 처진 상태에서 엄마 또 뭐 배우러 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배우러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0대까지는 생각을 해놨는데요. 이때부터 양성할 거예요. 저는 양성할 거고 60대는 나눌 거예요. 이게 제 10년 주기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70대부터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살아봐서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60대까지 요 키워드를 갖고 전 10년을 살 거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을 다 계획할 거예요. 왜 2019년이 끝인 것처럼 2019년만 계획을 해요? 어차피 안 할 거잖아. 2019년이 다이어트가 목표였는데 안 했잖아. 금연이 목표였는데 안 했잖아요. 효도가 목표인데도 안 했잖아요. 왜요? 목표는 목표대로 두고 우리가 뭘 할지를 나눠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무엇을 꿈꾸었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배우진 않았지만, 저는 똑똑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리고 친구들이 문제하라고 늘 놀렸지만, 저는 첫 번째 줄에 앉아서 맨날 잤거든요. 고등학교 때. 왜? 선생님이 교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키가 크시니까 그래도 보이시네요. 여기서 엎드리잖아요? 안 보여요, 저는. 그 상태로 저는 하원할 때까지 잤거든요. 하교할 때까지. 그런 문제였지만 저는 이런 어떤 나누는 거의 구조를 파악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성장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코치님도 그래서 좋아요. 무에서 유가 나왔기 때문에 강의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에서 유가 나왔으면 덜 자극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에서 유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거예요. 대학원 가지 말자. 우리 논문 쓸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야. 논문은 창의성이 많은 사람이 하려는데 우린 안 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나에게 많은 이런 경험이 쌓였고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많은 분들한테 내가 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기 증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지금은 근데 어느 수준인지. 왜냐면 이 자기 증명이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내 행동에 갭을 찾을 수 있죠. 전 이 갭을 찾는 일을 잘한 거예요. 이 갭을 찾아서 이 갭을 조금 더 충당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자꾸 생각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 생각에 노력을 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 자체를 원래 잘했던 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좌뇌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뇌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꿈을 시각화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꿈 시각화된 게 나뉘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뭘 훈련한 거예요? 의식적 노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패턴을 훈련한 거죠.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100% 훈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강사님 온라인 한 달 했는데요. 저는 왜 늘지 않을까요? 제가 온라인을 한 달 하면 그 수강 하신 분들이 90개 정도 마인드맵을 쓰시거든요. 하루에 3개가 미션이에요. 미친 듯이에요. 이러면서 해요. 그 한 달을 끝냈어.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강사님 나 마인드맵이 안 돼요. 온라인 끝나고 몇 장 그리셨어요? 5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요. 양이 차야 질로 변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양이 차야 질로 변한다는 걸 느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양적 질환이거든요. 내가 양을 채우고 나서 질을 논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자기개발에 빠진 분들 80%가 내가 양적 노력은 안 했는데 단순히 들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듣고 나서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책을 너덜너덜하게 만드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구겨 그냥 읽지마 구겨 그냥 밑줄을 색연필을 3개를 들고 그어. 그렇게 해서 뭔가 한 권이 너덜너덜해져야 나 뭔가 읽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책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의식적 노력인 것 같아요. 의식적 노력. 일단 양을 채워봐야 그게 차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마인드맵으로 이거에 집중을 했어요. 행동과 목표를 땡땡하는 계획, 능력과 성과로 땡땡하는 계획. 혹시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제가 매일 마인드맵 책 한 권을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손 들고. 무슨 계획? 실행. 실행?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행동? 행동? 계획? 습관? 시각? 그림. 정리. 실천? 행동과 목표를 그 실천, 실행 요거를 조금 더 정리? 그 전 단계로 가셔야죠. 생각. 이게 마인드맵의 사실 제가 나누는 거의 핵심이었어요. 생각. 아, 네. 공자. 뭐지? 정리? 기록. 시각. 시각? 행동과 아직 안 나왔어요. 목표를 초성이란 거 얘기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긴장하셔요? 이응 기억. 이응 기억. 손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암기. 암기 아니에요. 아, 이응 기억. 누구야? 네, 맞아요. 연결이었어요. 왼쪽에 계신 분, 제가 이따가 저기 주소 받아갈게요. 안 갖고 왔으니까. 연결이었어요. 저는 마인드맵으로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뭘 할지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저는. 연결. 목표 따로 행동 따로면은요, 성과 안 나요. 근데 목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걸로 연결해서 내 행동이 뭘지를 생각했어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다이어트.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못한다고. 전 연결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게 다이어트 위해서 뭐고 안 해야 될 게 뭐지? 제가 사실은 산후우증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 네이버에 나 네이버 찾아가야 될 것 같아. 흑역사가 너무 많아요. 이미지. 저 돼지 사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연년생을 낳고 나서 그 돼지였던 모습이 살을 뺄 때까지 뭔가가 있었겠죠. 연결. 근데 운동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뭔가 연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그러면 안 해야 될 걸 쓰자. 안 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쓰자. 그래서 좀 딱 2가지만 안 먹었거든요. 첫 번째 캔맥주. 캔맥주. 2번째 컵라면. 이 2가지만 딱 끊어. 막 인상 쓰시잖아.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쵸? 이걸 먹어야 내가 애들이 자면서 내 자유가 느껴지는 이 2가지인데 그 2가지를 제가 딱 2달 끊었거든요. 체지방이 쏙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기 낳기 전에 안 입던 안 맞던 옷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게 연결이었어요. 이 연결 키워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 변화, 외부 변화, 자기 어떤 상황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요, 내 변화의 힘에는 상황과 상관없는 내가 생각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생각했어요. 내가 책을 읽곤 있지만 내 행동이 나오려면, 내가 와서 교육은 받았지만 결국에 내가 뭔가 성과를 내려면 뭐 해야 되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조사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조사의 뭐가 포인트? 연결.
뭘 해야 내가 그렇게 되지? 뭘 해야 내가 그렇게 되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눠야 될 거를 딱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걸 저도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반복을 안 하신 거고 저는 지독하게 반복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육하 원칙이에요. 전 이거 썼어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를 안 만나야 할지를 썼어요. 다이어트 하려면 누구 안 만나야 돼요? 친구? 친구 중에 어떤 친구? 술 좋아하는 친구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 끊어야 되냐면 애기 엄마가 여기 혹시 계시다면 자꾸 뭐 먹으러 가잖아. 옆집 언니 있어. 옆집 언니한테 얘기하세요. 언니 나 잠깐 산에 들어가. 그리고 잠깐 좀 이별을 하세요. 내가 끊어야 될 것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도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만나지는 사람은 만나고 안 만나지는 사람은 안 만나죠. 특히 그 버릇이 안 좋은 분들이 영업을 하면 망하죠. 만나기 쉬운 고객만 만나고 만나기 어려운 고객은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아니 유치원 엄마들 만나갖고 맨날 시어머니 욕 학원 욕만 하면서 왜 그 엄마들은 왜 자꾸 만나는 거야? 차단을 하세요. 그래 내 삶이 어때요? 심플해지고 편해져요. 전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쓴 거예요. 맨날 누구 만나러 가지? 어떻게 만나러 가지? 그분은 뭘 좋아하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분의 관심거리는 뭐지? 만나고 와서도 써.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어디 살지? 이 사람은 왜 산다고 했지? 이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 거의 핵심이 뭐지? 막 맨날 써요 저는. 그럼 그 사람을 훨씬 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전 그런 거를 계속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각화, 두 번째 나누기, 세 번째 바로 실행. 이 세 가지가 되면서 저는요, 제가 되게 변화한 걸 느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자기계발의 교육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이 공통적인 걸 발견을 한 순간 이거를 반복하면 내가 변하겠구나라고 느꼈고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필기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면서 제가 진짜 성장한 걸 느꼈어요. 마인드맵으로 쓰고 만 게 아니라 아까 6하원칙 써 있었죠. 누구 만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고 이거를 작성하고 나서 그걸 바인더 옮겨 적은 거예요. 투두리스트에. 은행을 가야 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해. 뭐 몇 시에 나가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이거를 알아내는 순간 그거를 그리고 바인더나 다이어리에 옮겨내는 순간 제가 많이 변화한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계속 반복해서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알려드린 거예요. 그 아주 기본적인 거.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다 나와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의 또는 박 강사님의 어떤 차이들은 뭐였어요? 하나만 가져가자. 여기서 하나만 내가 해보자.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내가 해보자 라는 거기 시작에서 조금 달랐더라는 거죠. 효도라는 마인드맵이 있어요. 효도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효도도 안 돼, 다이어트도 안 돼, 자격증을 딸 거야 이것도 안 돼. 모든 우리의 목표가 안 되는 두 가지가요. 얘네가 없어서예요. 뭐랑 뭐예요? 시간하고 돈. 그럼 이 시간과 돈을 관리해볼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 두 가지를 관리할 방법을 6하원칙으로 써본다거나 아니면 얘네 둘이 없이도 그 목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써보거나. 제가 대표적으로 효도예요. 효도 써봤어. 근데 어디에서 언제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엄마가 언제 올지 몰라. 외국에 있어.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럼 시간과 돈이 없어도 이 원칙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카카오톡 무료 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외에. 엄마 왜 뭔 일 있어? 사랑해. 툭 끊어버렸어. 어머 너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어머 사랑해 하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지 않는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했어. 그쵸? 그때 엄마가 카톡에 하나 띠링 왔어요.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응? 나도? 무슨 일 있냐? 무슨 일 있냐고? 돈 필요해. 미친년이라고 왔어요. 미친년. 엄마도 이상했던 거야. 얘 왜 이러지? 미친년. 근데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데 눈물 났다. 이게 효도 아닐까요? 왜 자꾸 시간과 돈에 얽매여서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 뭐 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것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를 나눠서 뭐 해본 거예요?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효도하기를 또 쓰다가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쓰면서 말 예쁘게 하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하는지를 썼어요. 맨날 엄마가 주방 찬장을 열면서 간장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아 거기 맨날 거기에 있어. 왜 똑같은 걸 맨날 물어봐. 엄마가 한 가지 질문했는데 우리는 화가 막 몇 가지가 나가죠. 엄마가 안방 문을 열면 아 거기 들어가지 마! 소리 지르면서 문 닫고 엄마가 되게 서운해 막. 나중에 가고 나면 사위 앞에서 손녀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막 서운해 하셔. 그쵸? 그러면 또 후회하죠. 엄마가 외국 나가서 일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밑에다 썼어요. 엄마가 간장 찾을 때 밑에도 썼어요. 엄마 간장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안방 들어갈 때 엄마 안방 빨리 치울게요. 이렇게 썼거든요. 자, 엄마가 왔어요. 간장 어딨니? 여기 있어요. 로봇가 얘기하기 시작해요. 안방으로 엄마가 들어가. 저 치울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는 변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너무 중요했고요. 내가 행동으로 나눠보는 게 너무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원래 눈이 빨가신 거죠? 우셔. 원래 코가 빨가신 거죠? 아까 잠깐 코가 빨개지셨어. 엄마 얘기하면 이렇게 우셔. 나 울린 거 아닌데. 이게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연결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해보세요. 되지 않는 상황에 화내지 마시고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결해보세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아이패드에 미쳐가지고 아이패드로 그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요. 여러분들 하루 3장 그리는데 힘드시죠? 아유 5장 10장 그냥 막 그려요. 왜? 저는 그냥 생각을 쏟아내는 거를 되게 이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5가지 구의 비밀을 딱 35페이지까지만 읽고 쓴 거예요. 한 권 다 읽고 쓴 게 아니에요. 마인드맵을 잘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완벽함만 버리세요. 완벽함만 버리면 마인드맵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림 왜 예쁘게 그려야 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이것은 똥이다. 그려봐 그냥. 이것은 벌레다. 이것은 파리 에펠탑이다. 삼각형 그려놓고 이건 에펠탑이다. 최면을 보세요. 나만 봐요 그 마인드맵. 그렇지 않나요? 가지를 2개를 쳐놓고도 뿌듯해하세요. 어머 나는 오늘 가지를 2갈래로 했어. 어머 좌뇌야 발달했네. 이미지 따라 그려놓고 어머 우뇌야 발달했네. 그렇게 내 완벽성에 대해서 내려놓으셔야 마인드맵이 재밌어져요. 재밌어져야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저는요 완벽함이 사실 없었던 애라서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마인드맵을 처음에 제가 접할 때 거의 50명가량의 분들이 그 마인드맵을 접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저보다 마인드맵을 훨씬 잘 그렸는데 지금 마인드맵 강의 안 하죠. 심지어 마인드맵 활용도 안 하죠. 저는요 단순했다고 생각했어. 너무 예쁘다. 무슨 필기가 그렇게 예뻐? 저 멋대로 그렸어요. 멋대로. 뭐 색상의 의미, 단어의 의미 몰라? 그냥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만 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았는데 발전되는 걸 제가 스스로가 느꼈고 그게 재밌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완벽함을 버리라는 거 마인드맵 포인트. 2번째 뭐냐면요. 왼쪽 상단이 됐든 오른쪽 상단이 됐든 번호 쓰세요. 1번 마인드맵, 2번 마인드맵, 샵 3, 샵 4, 샵 5 이렇게 그렇게 쓰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마인드맵 비교 안 하게 돼요. 내 1번 마인드맵과 10번 마인드맵 비교하세요. 내 1번 마인드맵과 20번 마인드맵을 비교하세요. 그때 마인드맵이 재밌어져요. 그때 재밌어져요. 어머 옛날 마인드맵 찢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 마인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제 마인드맵 그지 같았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그렸어요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박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왜 얻어 터진 얼굴 사진 있죠? 그거 찍기 너무 잘했다고. 그때 당시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흑역사 되게 소중해요. 마인드맵 한 장 망쳤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1번, 2번 이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성장하는 걸 느껴보세요. 그 마인드맵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아프지 마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맵스쿨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이제 이번 달 마지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코칭력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맵을 쓴 거예요. 역시나 강의를 들으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다가 갑자기 소재가 생각이 났을 때 마인드맵으로 쓴 거예요. 제가
작년에 라온북이라는 출판사와 글쓰기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가 포인트였냐면 글을 쓰고 싶으면 단어 먼저 쓰세요. 우리는 되게 군더더기를 포장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막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면 나는으로 쓸까? 전운으로 쓸까? 아빠를 근엄하다고 쓸까? 아닌데 우리 아빠 안 근엄한데 문장을 포장하느라 어떤 걸 핵심으로 쓸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의 성장 과정을 자기소개서 쓴다면 나는 성장하면서 성실한 걸 쓸 거예요. 난 강인함을 쓸 거예요. 난 많은 경험을 했다를 쓸 거예요.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키워드만 정해지면 군더더기를 붙이고 내가 어떤 있었던 사례들을 덧붙이면 글이 완성이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문장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훈련은 뭐냐면 단어 잡는 거였어요. 단어를 계속 찾아내는 거. 창문하면 떠오르는 걸 다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창문이 떠오르더니 갑자기 비 오는 창문이 떠오르고 비 오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왜 울었지? 아, 차였구나. 그때 감정이 생각나서 글이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집중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 보고 그린 거예요. 이것도 보고 그리고 이것도 보고 그리고 구름만 내가 안 보고 그렸어요. 다 보고 그렸어요. 다 보고 그린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비쌀까 집들은 주제를 보면 아시겠죠? 제가 지금 2월달에 이사하거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집 구하느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남편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몇 가지 장애가 좀 있어. 5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장애가 결정장애예요. 좀 얘기 좀 하고 괜찮다 싶어서 결정을 제가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이것 좀 알아보고 2주 지나 그럼 집값이 2천이 올라. 또 알아봐. 또 가서 집을 또 봐. 왜냐면 그 사이 팔렸어. 우리가 원하려는 집이. 그럼 또 가서 봐. 또 신랑이 결정장애야. 그럼 2주 뒤에 또 3천만 원이 올라. 4월달에 4억 8천짜리 집이 저희가 거래하려고 했더니 7억이 돼 있던데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 올해 땅을 치부했어요. 난 내년에 무조건 부동산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집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 부동산 어떻게 했는지, 왜 내가 왜 이사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물음표 이게 말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작성하면서 이 답답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에 묻어버린 거죠. 그게 작성을 한 거고 이게 대박입니다. 강동구 사는 개진상 산모님. 제가 3가지를 해요.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후 마사지 지사 원장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돌보미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그 상담만 하고 보내드리는 또 지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3번째 또 다른 사업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산모님이 진짜 개진상을 떨어가지고 그냥 카페에다가 이상하게 안티글을 써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전화했는데 안 받아. 일주일 넘게 안 받아. 그 글 지워준다고 해놓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딴 산모님도 댓글에 꼭 그 환불을 못 받은 것처럼 어머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애기 그때 할로윈 때였거든요. 할로윈을 가서 애들을 데리고 어딜 돌아다니는데 내가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사건 발생이 돼서 쪽 썼어. 그놈의 과로. 그러니까 제가 과로를 쓰러져 있을 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못 받았다는 거야. 10만 원 입금을 했는데 이 여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 10만 원 떼갔다. 해갖고 앞에다가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사기 조심하라고. 아이고. 어머, 그랬더니 how to 그냥 두기. 아니면 경험으로 다음에 어떻게 하기. 이런 걸 쓴 거고 내 감정 너무 화나 미안해 속상해 본사에 화가 미안하고 대표님에게 미안하고 다른 지사 원장님에 미안하고 이걸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평정심을 찾자 그대여 그년을 그냥 저물에 빠뜨려 버리자 묻어버려 이런 거 쓰면서 제 마음을 따독따독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갖고 제가 이제 700명 있는 저도 이제 박 코치님이 리드해 주셔서 저도 이제 단톡방에 700명이 있는데 그것도 올렸어요. 다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분에게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냐면 저 강동구 사는데 그 산모 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렇게 마인드맵을 제가 해가지고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이거 카피캣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고 쓴 거예요. 이것도. 철저히 인간적이야 성장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부터 뭐 모방하자 뭐 나의 성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개 강의 내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내가 컸는지 온라인 강의 생각지도 못한 일주일에 100명이 신청이 마감이 됐었거든요. 제가 지금 5기가 이제 모집 중인데 블로그 강의 자유의지님의 블로그 강의 듣고 제가 온라인 강의 발단이 된 건데 이 자유의지 블로그 강의를 듣게 된 게 박경구 코치님이 같이 가요 해놓고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단들을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서 또다시 감사한 사람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감사하니까 다시 연락도 한번 하게도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인드를 쓴 거고, 늘 저는 책을 읽으면 다짐을 써요. 내가 이렇게 하자. 책을 읽고 정리하는 건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싱크와이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책을 읽고 싱크와이즈 쓰는 게 나아요? 손마인드를 쓰는 게 나아요? 이거 다 궁금하시죠? 이거 꼭 물어보시거든요. 자, 목적이 달라요. 정리를 하실 거면 그 책 한 권을, 그럼 싱크와이즈가 나아요. 왜? 방대하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요약을 해서 나만의 인생 키워드 딱 3개만 찾아가지고 내가 변화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내용이 없을수록 좋은 마인드맵이에요. 그때는 손마인드맵이 더 나아요. 왜? 색상도 선택하고요, 그림도 선택하고요 하면서 마인드맵에 운해와 잔해를 같이 담을 수 있어요. 내 마인드맵, 그 책을 씹어먹은 내 마인드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가 목적이시면 싱크와이즈가 훨씬 낫고요. 방대한 양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 변화, 내 모든 생각들 같이 담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이왕이면 운해와 잔해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때는 손 마인드맵을 제가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손 마인드맵은요, 100% 나를 위한 도구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내가 하면 내 가족이 같이 하게 되는 마인드맵이에요. 경험하셨죠? 네. 제가 온라인 백스쿨 대부분 한 80%가 엄마들이거든요. 엄마들한테 왜 이거 배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려요. 아이한테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엄마가 오늘 좋은 거 배웠는데 가르쳐줄게. 안 배워서. 하실 거예요? 안 해. 절대 안 해. 나도 안 해. 우리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절대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서 색연필을 쫙 펴놓고 막 알록달록 색칠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가 옆에서 엄마 나 이거 배웠는데, 나도 이거 할 줄 아는데 열심히 따라해요. 엄마가 이제 애들 재워놓고 새벽 5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불빛을 보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엄마랑 같이 마인드맵을 그려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엄마들이 제 팬이 돼요. 제가 얘기하죠. 그거 봐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라 그랬죠? 아이들은 엄마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지 앞모습 보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마인드맵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이건 진짜 개고생인데요. 제 마인드맵 책을 보면 이렇게 전체 그림이 한 장이 있고요. 근데 중앙 이미지 가지치기 된 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랑 중앙 이미지 같아 틀려요? 틀리죠? 출판사의 횡포로 첫 책이니 네가 고생해라. 다 따로 그리래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한 번만 그렸을까요? 이 마인드맵을? 양떼 목장에서 양 띄고 떼 띄고 목장이에요 강사님. 다시 그려요. 그럼 다시 그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몽돌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붙여서 쓰세요. 다시 쓰래. 저 그래서요 이 책 한 권 내느라 마인드맵을요 1000개를 그렸어요. 1000개를 그리고 45개 마인드맵인데 1000장을 그렸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만 저 디자인 전공했어요. 그럼 출판사에서 이거 스캔해가지고 여기 확대해서 넣고 여기 확대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다 따로 그려서 다 따로 스캔해서 보내래요. 스캔을 몇천 장을 또 했겠죠 제가. 출판사 나 여기랑은 안 해 이제. 아니 여기 대표님이 지금 제 700명 그 단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마인드맵에다 감사 얘기를 쓰면서 제가 올해 출판사 4곳에서 의뢰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은 전 아니에요. 2020년에 쓸게요. 거절을 했는데 한번 그 마인드맵에다가 출판사의 의뢰 연락 감사기 썼더니 전화가 왔어. 나랑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2019년 안 할 거고 2020년에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여기랑 안 해요. 여기랑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고생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전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거구나. 뭐예요 이거? 양.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양치 보세요. 저는 이 매일 마인드맵 책을 내면서 내 책이잖아. 내가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양을 채워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내 책 내겠다고 개고생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다 쌓였구나. 헛수고는 아니었어요. 헛수고 같은 수고였는데 그 수고가 저를 성장시켰어요. 오늘 딱 다 까먹으셔도 이건 안 까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눈에? 머리에? 양양양양양? 여기 양을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양을 채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마인드맵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는요 새로운 행동이 들어갔어요. 박형근 강사님의 강의와 메모와 에버노트와 그리고 많은 것들이 들어갔고요. 제 마인드맵에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께 들어갔죠.
이거는요, 과거의 나의 어떤 필기 습관을 가로막을 거예요, 계속. 마인드맵을 중앙에서 쓰려고 했는데 이미지 그리는 게 힘드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만 이렇게 적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만 강남에 왔으니까 집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자, 마라탕 먹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마라탕은 나랑만 먹어요. 마라탕 친구거든요. 마라탕은 낮에 만나서 나랑만 먹어요. 치맥도 안 되는 거야. 과거의 습관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쉬워질 때까지는 어렵다. 이게 포인트예요. 양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 양을 채우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다 쉬워져요. 가지를 치는 것도 쉬워지고요. 이미지 그리는 것도 재밌어져요. 모든 건 쉬워질 때까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 안에서 내 방법을 찾아낸 거고 그 방법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만든 거예요. 쉬워질 때까지는 어려워요. 아기들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내실 거예요. 왜? 우리 강의로 받고 하면 아니니까. 강의로 받고 안 하고 이렇게 열강을 했는데도 안 변하면 그건 솔직히 우리 탓 아니죠. 그건 솔직히 저희 탓은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3대 마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치 마요, 명란 마요, 하나가 뭘까요? 하지 마요? 그거 괜찮네요. 하지 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고요. 언니 그 새끼 만나지 마요. 만나지 말래요. 이거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건 아까처럼 결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요 끊어낼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연결하지 않으시면요 절대 성장 못해요. 자기계발서에서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조금 거꾸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것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